하루 동안 쏟아지는 뉴스 중 주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2023년에도 나라의 TV를 아껴주시고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 이재명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6일 무려 58.8%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과반이 이재명이 사법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이 뉴스1의 의뢰로 지난 3일에서 4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만약 검찰이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에서 58.8%가 절차대로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시 국회 처리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은 34.9%로 나타났습니다. 물음, 무응답은 6.3%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7월 이철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해 4월 처분한 한동훈 장관 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채널A 사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철전 대표의 재정 신청을 기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무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이어 법원도 한동훈 장관 무혐의는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당초 제기된 한동훈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검언 유착이 아닌 이를 보도한 MBC와 더불어민주당 간 권한 유착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인데요.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 30부는 지난달 28일 이철전 대표가 제기한 한동훈 장관 무혐의에 대한 재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을 살펴봐도 검찰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고 이철전 대표가 제출한 자료들을 봐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찰에 이어 법원도 채널A 사건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만큼 MBC와 민주당 간의 권한 유착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채널A 사건은 2020년 3월 MBC가 검언 유착이라고 첫 보도를 했지만 실상은 한동훈 장관을 찍어내기 위해 제보자 X와 MBC, 당시 여권 민주당 인사들이 공모한 것 아니냐는 권한 유착 의혹을 받았던 사안인데요.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중앙지검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민주당 등은 검찰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 봐주기식 무혐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법원도 불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이젠 MBC와 더불어민주당의 권한 유착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좌파들 총특상 아마 입국 다물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이 지난 2018년 8월 14일 당시 광복절을 맞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남북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함께 하자는 요청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북한 또는 중국에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실태 조사를 위한 교류, 협조를 요청한 사례 16건 중 문재인 좌익 정권이 교류, 협조를 요청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3건 중 북한의 직접적인 교류, 요청을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모두 중국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는 당시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가 관련 활동을 위해 중국에 8건의 교류, 협조 요청을 한 것보다도 적은 결과라고 하는데요. 남북협력교류라는 화려하고도 거창한 단어들로 청사진을 밝혀놓고는 실제 북한과 진행한 건 없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문재인은 5년 집권 동안 뭐 하고 자빠졌을까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의가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에서 강령과 교역을 하달받고 활동한 혐의를 방첩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지난 3일 전해졌습니다. 자주통일민중전의는 민주노총 경남지역 간부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이들을 통해 대우조선해양하청 노조 장기 파업 등에 관여한 의혹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주통일민중전의 강령에는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이와 결탁한 친미 예속적 지배 세력을 타도하고 노동자, 민중의 주도하에 광범위한 민족 자주 역량을 묶어 세워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교약에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주체혁명 위협을 계승하신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고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관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참 들을수록 기가 막히죠? 방첩 당국은 자주통일민중전의가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측에 핵심 조직원을 가입시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령과 교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에 작년 9월 북한 문화교류국이 강령과 교약을 자주통일민중전의회에 하달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런 내용을 지난달 자주통일민중전의 경남 남부지역 책임자이자 민노총 금속노조의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인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재인 좌익 정권 5년 동안 간첩 수사를 방관하고 방치하다 보니 이런 독버섯 같은 간첩 세력들이 무럭무럭 성장해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본주의의 기생에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능지처참해야만 할까요? 갈수록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3일에는 박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방북 초청이 잘 안 되고 있으니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역할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그해 이재명이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북 송금 김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한 박용철 부회장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심리한 재판에서 당시 경기도 측 핵심 인사들과 유착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박용철 부회장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7월 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를 하루 앞둔 24일 밤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과 마닐라 콜레드 호텔에서 단둘이 만나 이재명이 방북을 요청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당시 방북 준비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건네기로 합의했고 그해 11월에서 12월 300만 달러를 준비해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김앤으로 지목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18년 말 북한이 경기도가 스마트팜을 도입해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화를 내자 경기도 쌀 10만 톤 지원을 추가 약속한다는 내용의 친필 편지를 보내달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11월 말 중국 심양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만난 김성해 북한 통일전선 책략실장이 경기도 기금으로 스마트팜을 지원해준다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화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 쌀 10만 톤 지원도 추가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친서를 써서 그해 12월 22일에서 26일 방북 예정이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대북 브로커 역할을 했던 안부수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방북 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친서를 줬고 평양에서 김성해 실장을 만나 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편지 내용을 확인한 김성해 실장이 이에 응답해 그해 12월 28일에서 29일 잠깐 시간이 난다며 중국 단둥에서 보자고 했고 김성태 전 회장, 박용철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회장이 급히 출국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안부수 회장은 또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 쌀 지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겠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허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 쌀 10만 톤을 북한에 보내려면 운송 비용을 제외하고도 최소 2,270억 원 이상의 금액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금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 통계에서 2018년 쌀 도매가 20kg 기준을 45,412원으로 집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에 쌀 5,000톤을 지원한 것을 마지막으로 13년째 북한에 쌀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하임님, 탱탱이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변함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